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고점 19만 9,200원까지 올라섰고 19만 9,200원을 넘기면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19만 7천원 조금 전에 문자 또 나갔는데 이 부분 고점 넘기면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비중은 10%인데 안 갖고 계신 분들 또 종목을 좀 현재 기준에서 압축해야 되시는 분들 공식적으로 지금 압축 설정 범위는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제 찍었던 19만 9천 원의 최고점을 넘길 수 있겠다라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일단은 변동이 크니까 좀 주의는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흐름인데 지금 다시 매수 강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매도가 어디선가 조금 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색기에서 V1000에만 나와요. V1000에만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V1000에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소름이 돋는, 좀 뭐 거래대금이 무조건 상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매수 신호를 오늘 드렸어요. 56,000원대 책 실현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들여다보면서 관망을 하고, 근데 거래대금이 전혀 둔화되지 않고, 오늘 결정적인 거는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로템도 좀 탄력을 받으면 좋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의 흐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도 현대인프라코도 HD 그룹주들 대비해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탄력이 나와야죠. 어쨌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처를 해나갈게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요. 어제 깜짝 놀랐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방송 개편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메이저들 쪽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젊은 친구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뭐 정화시킬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프로그램 매매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줬더니 프로그램 매매는 그냥 뭐 시장에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고 뭐 기타 법인도 있는데 그 기타 법인이 쓰는 게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도 안 돼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매출은 최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 수급은요 외국인과 기관만 쓸 수 있어요. 기타 법인은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그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기타 법인하고 기타 외국인은요 기관으로 잡히지 않아요.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기타 외국인은 일반 외국인, 토마스형 뭐 이런 거. 그리고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로서의 적격 자격증을 딴 쪽, 그걸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으로 표시되는 거고, 두 번째 기관도 마찬가지죠. 적격 자격증이 있는 쪽, 인가를 받은 쪽. 그렇기 때문에 기타 법인, 일반 법인은 윤정두 회사가 주식을 사면 그 기타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 법인, 기타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외국인과 기관만 쓸 수 있고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익거래는 현 선물 간의 차액, 그러니까 선물 쪽은 세금이 없으니까 그 세금이 없는 쪽도 해칭한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단위의 물량까지도
차익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조금만 남으면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뭐 조금 남았다고 바로 팔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차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스켓 매매죠. 그게 바스켓 매매. 기관 투자자가 기타 법인이 뭐 저거 뭐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다. 하여간에 뭐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친구가 표현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저 뭐 윤정도 진짜 단순하게 리딩하고 진짜 저렇게 단순한 리딩에 우리나라 최고가를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프로그램은 거의 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CFD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해칭 물량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들의 수급이 집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가 16만 6천 주, 매수가 17만 3천 주인데 외국인과 다 비어져 있어요. 요거 캡처해서 좀 가지고 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 폴더에도 넣어주시고 나중에 그리고 교육자료 폴더에도 한꺼번에 넣어놓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이제 자른 거 저는 그냥 순매수만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쪽에 이런 기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매수 동향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 이 부분이 왜곡돼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대비 주가가 4%면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때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관여도라고 그러죠.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량 기준에 최소 15% 이상 그 이상의 거래 관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순매수가 조금 보여지지 않는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한 수급이 있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쪽에 수급이 또 들어와 있다면 그렇다면 관여도가 좀 낮더라도 매수의 기준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9월 8일 기준에 지금 벌써 10시 43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의 수급 범위는 긍정적이다. 지금 수급이 밀고 내려오다가 처음에 이제 뭐 개장 초의 고점이 있었죠. 그 개장 초 고점 대비해서 또 들어올려 주고 있고 기준으로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8,000원대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 9,000원 넘기면 바로 또 20만 원 공방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10시 44분이라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 쪽의 매도 어찌 보면 별 물량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5만 주 정도는 뭐 우리도 살 수 있는 물량이 농담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우리가 운영된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ELW 기아에만 400억, 현대차에 400억, ELW 매매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순매수의 물량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ELW LP들, 각 증권사 LP들은 다 교류가 있었고, 왜냐면 윤정도는 상품을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상품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추세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한투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쪽하고 가장 친했었죠. 리먼 쪽도. 그렇게 해서 뭐 8군데 정도의 상품을 우리가 거의 순매수로 다 잡아가는. 옵션은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ELW 지수 상품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리스크해서 그건 거래를 안 하고 주식 옵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ELW 개별 종목. 그러니까 그게 코스피 100종목 내에서만 설정이 된 거예요. 그 개별 종목의 기준에서 편입을 했고 조선주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가지고 이제 그래서 대략 해치 물량까지 하면은 800억 곱하기 5배 정도 하면은 해칭된 게 4천억 정도. 그게 이제 기간으로 다 잡혀서 들어왔죠. 요즘에 CFD는 해칭의 능력이 없고 해칭할 수 있는 트레이더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국계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SG가 이번에 라더견 사태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형성이 된 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증권사가 해지를 했어요. 기술력이 이제 시장이 그땐 컸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매매 스킬이 좀 많이 프랑스 쪽에서 그걸 많이 배우더라고요. 프랑스 아니면은 홍콩 쪽.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증권사로 잡혔어요. 어쨌든 기간이 뭐 한 4천억을 산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났죠. 그래서 기아차의 주가가 우리가 한 400억 사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방송에서도 외국인이 팔지만 기관이 사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기간이 우리였거든. 그죠? 그 도서에도 있어요. 2권짜리 ELW 도서에도 뭐 삼성테크인 이런 종목은 아주 가볍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결론적으로 그 해증 물량의 기준, 그런 물량의 기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산 이외에 이제 현금 자산이 한 4천억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2007년도부터 9년도까지 아주 피크였죠. 그렇게 해서 리먼 겪어내고 자동차 쪽에 그때 포커스가 잘 맞춰져서 뭐 충분한 수익을 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수급 논리를 먼저 좀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봉 차트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분봉 차트의 의미는 거래를 수반하고 이 고점 라인들을 들어올려 주느냐, 그리고 지금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 수급 범위라는 게 참 한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리딩할 때 얼마나 좀 웃기겠어요. 소형주를 만약에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아에 뭐 농담이 아니라 400억을 들어가 있으면은 2천억 아닙니까? 해증 물량까지. 그 2천억을 거래 대금이 지금처럼 뭐 조 단위씩 이렇게 터지는 흐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 2천억을 때려버리면 순매도로 때려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지지 라인이 여기가 지지네. 아니 우리가 때리면 지지 라인이 어디서 우리가 때리면 그냥 밀고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사면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사면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한 50억, 100억씩 샀어요. ELW를. 방 안에서. 뭐 그중에 솔직히 많이 사는 분도 계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을 샀다고 치면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장에 500억이랑 또 틀려요.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이게 코스 PU 100종목이어서 ELW 발행이 많이 돼 있고 우리가 상품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발행이 돼요. 야 이거 우리가 살게. 상품 여러 개 좀 해놔. 우리 추세 매매하는 거 알지? 단타 안 친다. 그렇게 해서 잡아 들어가면은 해칭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 이번 강연회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액 자산가이실수록 그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지지라인이나 되돌림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룬이 또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돌려져서인지 조금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뭐 하여간에 강연에 신청하시고 또 VIP 방으로 신규 고객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이왕이면은 지금 뭐 19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최소 0.5에서 1% 정도 매수가 들어와 줘야 우리가 원하는 20만 원 돌파까지 좀 원활할 거예요. 지금 이제 8,000주뿐이 안 돼요. 월등히 들어와야 됩니다. 월등히 들어와야 되고 하여간에 메이저가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제가 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제 그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 맞습니다.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들어올릴 때 이런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오늘 기준에 146만 주 가지고는 전체 마감 때까지 거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범위 20만 주씩 꼬박꼬박 터져줘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얼마요? 15만 주라도 터져줘야 돼요. 그 이하로 터지면 20만 원 돌파해서 안착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무슨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프로레몬 기타 법인이라는 등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무슨 뭐 BW 설명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런 거짓말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우리 내부에서 진짜 자격증 갖고 계신 우리 그 아나운서 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올려놓는 뭐 상담사 이런 자격증 말고 자산운용 인력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기초부터 아주 소소한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드리고 분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가 하여간에 실려야 됩니다. 프로그램 저 만주 정도의 물량은 만주에 봐 얼마나 돼 있어요? 20억 불이 더 됩니까? 20억인데 그게 만약에라도 뭐 지금 여기 CDF가 CFD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뭐 또 그것도 불편한 거죠. 어쨌든 그 단기 성향의 이제 수급이 더 많을 거예요. 인덱스 쪽에서 여기 들어올 일도 없고 결론적으로 저 만주는 뭐 한 번에도 내려칠 수 있어요. 어제도 보셨죠? 만주의 흐름이 윗방향으로 한 번에 그냥 만주씩 그렇게 쌓올려 버리는 흐름도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도 순식간에 집어 던지는 조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이거 순식간에 루닛에서도 보셨죠. 1분 만에 그냥 장대음봉 2개 때려버리는 거 분봉에서.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하여간에 가장 강조를 드리는 거고 어제도 이제 그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뭐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의 내용만 말씀드릴 건데 어제 이제 옥돌정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종목군들 보면 냅뒀으면 초대박 나는 엄밀히 따지면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냅뒀으면 초대박 되는 종목군들이 사실 많은데 그거를 좀 자르고 재편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편입 한번 놓치면 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요. 압박님께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질문 내용의 요는 뭐 스윙 종목 단기 종목 오래 갖고 왔으면 초대박인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은 또 순조를 했더니 또 날아가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공한 종목이 눈에 띌 뿐이지 지금 실패된 종목 HPSP 이수페타시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찌 보면.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설정을 했는데 루닛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2만 주 매수에 만주로 매도해요. 이게 만약에 수급만 조금 형성돼 있었다면 레인보우처럼 그럼 어차피 똑같이 6% 조정이었다면 이수나 얘네들을 정리해서 일로 옮겨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이야 이제 단기 누적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실패가 되게 되는 경우 실패를 떠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 오랫동안 갖고 왔던 포스코 퓨처엠을 53만 원에 팔았어요. 53만 원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잘 팔았다. 진짜 윤정도가 어깨에서 팔았구나. 근데 53만 원에 팔고 이틀 만에 69만 4천 70만 원 가니까 그러면 53만 원에 말 잘 듣고 파신 분들은 그 다음날 또 사요. 단기 매매가 잘 되시니까. 근데 53만 원에 매도세는 나갔지만 사실 그때는 양봉이었거든.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그렇게 안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일반적으로 갖고 가세요. 대부분. 그리고 27일 놓치죠 사실. 27일 놓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럴 때 배운 대로 뭐 꼬리 달림 차익 실현 여기서 난 다 했을 거야. 에이 뻥쟁이들. 물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요. 요날 우리가 23일 날 요날 정리했거든. 24일 날. 이날 정리했는데 이날 고점 대비 10%나 밀렸어요. 고점 대비 10%나 밀리는데 물론 얘는 안 갖고 있고 퓨처엠을 갖고 있지만 아니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고점 이 땡겨서 봐봐. 이 고점 아니야? 저 고점에서 10%가 밀렸는데 안 팔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3월 23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3일 날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우리 못 팔아서 한 5분 10분 만에 그랬고 거래 대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아니 뭐 주식이라는 거 뭐 이거 얼마나 웃겨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끝났다 그랬죠.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따블이 납니다. 근데 이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는 이때는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툭 건들면 넘길 수 있는 거래 대금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 할 때 시가총액 지금 4조죠. 1조 5천억 할 때 하루 거래 대금 1조 터트리고 상한가 갔거든. 근데 얘가 50만 원 찍었잖아요. 50만 원 곱하기 40만 원으로 할까? 40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40만 원 곱하기 2,500만 주. 그때 2,500만 주 좀 넘을 때 지금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온 거고. 그럼 2,500만 주면 10조야. 10조짜리가 1조를 못 터뜨릴까?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는 추세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해요. 근데 거래대금 얘기 안 하고 대부분이 다 그냥 거래량 얘기예요. 응? 주식수도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라는 그 집단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윤정부한테 얘기 듣고 다 어지간한 건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이제는. 응? 결론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못했는데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냅두면 가겠지 왜 그래 자꾸 100만 원 이거 얼마나 강한 지지라인 지지라인이 어딨냐니까 없어요. 지지라인이라는 게 어딨어. 랜덤워크 이론처럼 들리지만은 그렇게 대처하면 안 돼. 시장은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를 생각하시고 우리 방안에 자산 규모가 모으면 얼마 될 것 같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지금 우리 방안의 자산 규모도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시지만 뭐 태민이님 200억씩 안 돌렸어? 배당만 2억 3억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태민이님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분 계신단 말이에요. 단기 변동성 매매뿐만이 아니라 방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그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정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한국투자증권의 본사에 임원이시라니까요. 운영자산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2천억이신 건지 2조인 건지 제가 그게 좀 헷갈려요. 2천억이 맞을 것 같아. 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자산에 자산운용사에도 자금을 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 방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 유료 방에 우리 자산 규모나 우리가 들어갈 때 물량 규모나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예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그걸로 우리가 뭐 주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소형 잡주를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는 쪽을 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터지는 쪽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는 쪽에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거고 아니 뭐 포스코 DX 냅둬버리지 뭐 안 돼요. 오늘 들어가게 됐지만은 저는 지금 얼마나 속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이거 명확히 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세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증권사 오픈해도 되는지 직책을 오픈해도 되는지 꼭 여쭤보라고. 그러고 나서 상관없다고 하시면 오픈해서 그러고 지금 전달해 주시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야. 어느 디자인 하는지 주간 단위에서 매번 보고 하라니까.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런 흐름 때문에 그래요. 루님 뭐 기가 막히죠. 전략 잘 설정을 잘했죠.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의 아주 공포감이 형성돼 있었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이스페타시스나 HPSP를 좀 압축할 수 있었던 기준이었는데 뭐 얘들도 가파르게 돌리면 되죠. 지금 시장 깨질 장은 절대 아닙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기술주 조정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장 초부터. 금리 긴축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긴축할 정도로 경기가 좋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그 금리 횡보 이후에 1, 2년이 지나면 서서히 버거워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금리 부담에 대한 그러면서 서서히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느 한 시점에 만약에 조금 커다란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처방이 늦어진단 말이야. 그래 다시 제로 금리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엄청난 부양책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때부터 정점 그 금리에서부터 바닥금리로 내려올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 바닥이라고 돌리는 인식은 금리를 바닥금리까지 형성시켜 놓고 지금처럼 양쪽 완화를 진행해서 돈을 뿌려 제낄 때, 그때가 최바닥이 돼서 거기서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어제도 자꾸 제 남의 얘기 안 한다 했는데, 근데 어제 또 보니까 너무 충격이어서 밑도 끝도 없이 지수 하나 꺼내놓고 옵션을 내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와, 그것도 진짜 그 마케팅도 배워야 돼. 아주 그렇게까지 쓰레기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딱 띄워놓고, 예? 이거 딱 띄워놓고,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파장상품도 했고, 뭐도 했고 해서, 6배, 7배, 10배씩 났어요. 아니, 지수가 100포인트 올라왔다고 아무리 옵션이어도 10배가 안 나와요. 만길이면 모를까. 아직 만길도 없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길이 단 한 번도 없어. 야, 어떻게 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60일, 20일, 5일선이 역배열되면은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6.25 입법이라고 우리 김정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김정철 소장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6.25 입법이다 기억하기 좋게.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김정철 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6.25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데드크로스인가 모르고. 근데 그거를 데드크로스인데, 자, 이렇게 되면 골든크로스예요. 골든크로스면 이렇게 설명한 건 잘못됐다는 거지. 파생해서 어떻게 여기서 6배, 7배, 10배 수익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지수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거를 아마 누가 벤치마킹을 하나, 벤치마킹을. 제가 맨날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그 박스에서도. 지수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한 거다. 지금 농담이 아니라 루닛이 다시 흔들려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어요. 수급도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5% 돌려놨는데, 음봉 떨어질 때 뭐 그냥 뭐 무작위적으로 편입하는 게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포스코를 부러워하시고, 저도 부럽고, 요 흐름 속에서 저점을 안 낮추고 계속 고점을 높여주다가 오버슈팅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체 오늘도 거래대금이 1위니까 들여다보는데, 뭐 저 정도 1위 갖고는 안 돼. 엄마 이럴 때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미 우리는 이것을 설정을 하고 있었잖아. 난 몰라. 난 문자 이렇게 보낼 거야. 이 고점을 넘기면 바로 들어갑니다. 어제 고점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인데 이 고점을 넘기면 못 들어가면 바보입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0.5% 수준. 그럼 10만 주예요. 지금 4만 주 한 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얘들 쏴서 들어올리는 흐름 보세요, 그냥. 이게 기준이야. 19,000주, 7,000주를 저렇게 싸서 올릴지 여러분들이나 나는 알았어요? 몰랐지? 나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루닛도 팔고 싹 다 팔아야지. 하이닉스는 안 팔아. 싹 다 팔아가지고 얘를 샀어야지. 저 바닥에서. 그런데 압박님께서 말씀 어제 야간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들어가고 다 나오고 또 아니 지금 이렇게 산 것처럼 예를 들면 3만 주 밑으로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뭐 20만 원에 14,000주 있지만 이렇게 물량이 저렇게 쌓여 있으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방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기다 팬다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주를 들어올린 흐름인데 3만 주는 안 까겠어요? 안 때리겠어? 매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좋아해서 매매를 할 때는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구나. 상한가 갔던 애예요. 얘가 8월 말일 날. 하한가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거 샀는데 조금 밀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하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 하한가 갈 수도 있다. 포스코 DX 2.5% 들어가 놓고도 지금 간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포스코 엠텍도 2.5% 있잖아요. 간이 벌렁벌렁해. 한순간에 이렇게 까고 밑으로도 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력과 나눠놓는 거예요. 주력이 지금 힘드시지만 지수가 2,500 초반으로 내려와 버렸어. 힘드시지만은 걔네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 걔네들은 밀려 내려갔다고 해도 현대차가 많이 밀렸죠. 뭐 계좌 손익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손실이죠. 어제 우리 옥돌 정선생님 올려주신 만약에 현재가에 다 팔면은 계좌 손실이 뭐 40%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 20%.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에서 조금씩 커버해 나간다 이렇게 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1억 계좌가 1억짜리 계좌가 2억이 되면 내 원금이 자꾸 2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방 안에서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가 20% 손실 났다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옥돌정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계좌 2억이 됐는데 2억에서 20% 손실이면 6천만 원 아직 수익이거든요. 제가 볼 땐 방안이 대부분이 수익이세요. 왜? 2차 전지가 매개 살렸잖아요. 지금은 2차 전지 다 파세요. 무조건 다 팔아야 돼. 2차 전지 싹 다 팔아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DX도 2차 전지에서 들어가나? 아니야. 2차 전지 싹 때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싹 때려 팔고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2차 전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잖아. 올해도. 그래서 어느 수익에서 어느 손실인 거냐 지금 계좌가. 그거에 대한 똑바로 알려주세요. 수익 난데 왜 손실을 알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나 손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올리신다고 그분들이 믿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믿을 수 있지. 이 방 개판이구나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한 20년 되신 분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계세요. 나중에 누군지 뭐 강연에 오시면 누구예요? 그럼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10몇 년씩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최근으로 기준 따지면 3년, 5년 사이가 가장 많으시고. 3년, 5년. 그게 쉬워요? 3년, 5년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짧으신 분들은 그래도 짧으신 분들도 몇 개월에 다. 연장률은 그냥 한 달에 한 분 정도 연장은 안 하실까 정도? 지금의 흐름에서는 시장이 지수가 밀리든 말든 우리는 뭐 절대 2차 전지는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진짜 최고점에 기가 막히게 운이 좋게가 아닙니다. 운이 좋게 아니잖아. 간혹 개별주 기준에서 실패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가급적 실패가 안 될 만한 종목 위주로 들여다보고 설정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뭐 벌써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차트 잘라야 돼요. 안 자를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벌써 어느 거냐면 어제 기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제 기준에서 이 주봉의 흐름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배고파요. 오늘 마감 때까지도 배고픕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의 거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감됐을 때 다음 주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가파르게 또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어때요? 지난주 대비해서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하나, 둘, 셋.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죠. 양봉의 크기는 제한적이야. 오히려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지금 뭐 손바뀜의 흐름 자체도 만만치 않게 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뭐 지금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들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인 편입에 대한 그 공포감을 막연히 가지고 가실 필요도 없고, 안 되는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나 안 되는 종목 기준에 수익 좀 내고 싶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실 이유도 없는 거고, 되는 종목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기준 좀 잘 잡고, 추가 편입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만약에라도 문자를 발송을 한다면, 만약에라도도 아니죠.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프로그램 수급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 0.5% 들어와 준다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수급이 좀 꼬여지는 상태도 천천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로그 차트에 관련된 어제 캔들 크기하고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 제가 감탄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난 내가 감동을 먹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근거라도 명확하게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증했을 때 윤정도 말이 진짜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증도 안 되는 내용, 이상한 내용 얘기하고, 응? 아이고, 캡처도 안 했네. 응?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 흉내를 그 친구가 벤치매킹을 하는 건지, 응?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일반인들 현혹시키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차트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내역도 우리가 한 번씩 보시죠.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서의 아이 좋아요. 뭐 쭉쭉 빵빵이야, 그냥 쭉쭉 빵빵. 고점에 대한 수급 범위까지 확인을 하면서 대처할 겁니다. 수급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V1000 똑같은 거는 올릴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 같은데 보니까. 수급은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7,000원까지도 갔고,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매수 사인을 내기 위한 근거는 거래가 지금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뭐 난리 났어. 박수치고 좀 좋아합시다.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하는 종목이고, 9월 1일 날 문자가 9통이 나갔나요? 12통, 15통. 9월 1일 날 문자 15통 나왔어요. 분명하게. 9월 1일 날 편입,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까지. 그 다음에 9월 4일 월요일 날 몇 번이에요? 4번, 9번 나갔습니다. 9월 5일 날 화요일 날 4번, 9번이 나갔습니다. 9월 6일 날 4번, 8번 나갔습니다. 9월 7일 날 4번, 7번, 11번 나갔습니다. 9월 7일까지가 11번 나간 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에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고, 9월 8일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9만 5천원, 18만 7,500원, 19만 1,500원, 19만 7천원, 그리고 19만 8천원대 나가지 않았나요? 9,200원 뭐 하여간에. 그리고 지금의 위치, 이제는 추가적인 슈팅 나올 때 수급이 줄어들면은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근데 매수도 고민을 할 거예요.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5위였었는데 지금 현재 3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3위까지. 이렇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1위로 등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래대금 1위로 등극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1위가 형성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도 수급이 최상위로 올라와주고,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한 200억이야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충분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 4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 벌써 녹화 시간 자체가 40분이에요. 우리가 녹화하기 시작할 때가 19만 원대 중반입니다. 거기서부터 5%가 올라온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아마 그게 에이테크 솔루션이 맞을 것 같은데, 에이테크 솔루션
솔루션 시가총액 얼마야? 1100억이죠. 얘가 대주 지분이 삼성전자가 대주주 15.91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 좀 잘라주세요. 에이테크 솔루션의 컨센서스와 대주주 지분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고 삼성전자가 들어왔으니까 대박이다라고 그걸 부추겨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올라간지 아는.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계속 지금 뭐 사실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2차 전지니까 가는 걸로 아는, 혹은 거래소 이전 상장 때문에 가는 걸로 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알아야죠. 포스코 DX 가는 거 왜 가요? 나도 몰라요. 근데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죠. 그 거래 대금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차트 자르기 전에 이거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왜냐면 변동이 좀 큰 상태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나가. 짜증스럽게 프로그램이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고가가 20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차익 실현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의 뭐 저점 부분 마이너스 2%까지도 밀려 내려왔었잖아요. 11%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11% 이상 18만 6천 원이 이제 오늘 저점입니다. 그래서 18만 6천 원, 그리고 어제 기준에 설정돼 있던 가격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시간 넘겨진 11시가 넘겨진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21만 원 공방이 나올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지 않는 한 차익 실현 설정으로 대처를 합니다. 추가적인 편입 뭐 15%까지 들어올려라 이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오버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 과열 조치, 그러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게 싫어서 난 차익 실현하고 나가버릴래 하는 물량도 매우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그래서 2% 그리고 4%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그 4%가 20만 원이 돼요. 20만 원에 대한 명목 가격의 공방이 있을 때는 100% 다 정리하는 걸로. 2%면 충분합니다. 나는 좀 빠르게 자르고 싶어요. 고점, 최고점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어요. 1% 개별 기준인데 이거는 뭐 문자에는 넣어놓지는 않도록 할게요. 고점을 넘기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고점 넘기면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중립을 해서 초록으로 해놓을게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20만 4천 원 이탈되면은 문자 나간 이후의 기준에 여기 이탈되면 절반 정리한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립, 그리고 요 밑에서는 편입을 고려해보는 수급을 보고, 여기서는 저가와 고가의 저점 대비해서 뭐 10% 등락분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 자르면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충분한데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움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니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자라는 기준인 거고, 뭐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뭐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는 뭐 있어? 안 해도 돼요. 다만 좀 주의할 때는 또 주의도 하고. 왜 들어온지 모르잖아. 나도 몰라. 때려 사겠다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그 이슈 때문에 뭐 그 이슈 때문에 수급이 그걸 명분으로 들어와 준다면 땡큐 하죠. 땡큐한데 왜 그걸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 다만 차익 실현할 자리에서의 흐름이라면 또 차익 실현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그 검색기 캡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뭐 20만 4천 원이니까 문자 발송되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그걸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어제 방송에서 팍스경제TV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지도 않았는데 얘 보여드리고 루닛 보여드리고, 어제 보여드린 가격 대비 루닛이 그렇게 휘청거리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는 거고, 목표 주가는 뭐 22만 원이죠. 신규 편입자 관망, 차익 실현 범위
4차인가요? 뭐 4차? 몰라. 4차. 목표 주가 20만 원, 목표 주가 20만 원 돌파. 3차? 예, 몰라. 돌파.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뭐 지속적으로 상향이 된 거니까. 그리고 장중 고점에 20만 8천 원 대비해서 고점 대비 1%라 그랬어요. 이건 뭐 개별 기준에서 얼마의 가격의 기준이 20만 6천 원입니다. 이건 뭐 개별 기준에서 공식적인 문자 사인도 안 나갔고, 그리고 20만 4천 원입니다. 문자 나가고 나서 이제 이탈돼 있는 상황의 기준이면 정리된 것으로 하고 절반만 비중이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 가격입니다. 19만 9,700원이니까 4% 조정이 그게 20만 원입니다.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가와 고가와 저가의 기준에 재편입의 기준 장중 재편입 설정 범위 지금 프로그램이 다 빠져나왔어요. 뭐 단타치로 들어와서 1, 2% 먹고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장중 고점 엔드 장중 저점 대비 3분의 1 꼬리 형성 구간 2분의 1 죄송합니다. 2분의 1 꼬리 형성 구간 지지시 19만 7천 원 범위에서 고려 문자 발송 예정.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시장의 흐름 및 프로그램 수급 동향에 따라 이렇게 해서 좀 긴가요 문자가? 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올려놔드렸던 범위의 기준에 문자를 발송을 하고요. 지금 20만 2,500원 2,000원 공방인데 뭐 돌려져서 20만 4,000원 위쪽 가격 반발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로 추정을 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이제 마저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20만 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한 걸로 제로 베이스라고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10% 유지하시고 계셔도 돼요. 어차피 뭐 3% 등락범위 마이너스 2%까지 밀렸던 거 잘 방어하고 편입해서 수익 범위 잡아왔었는데 20만 원 공방 요 만주 요 소진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 보고 이제 이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4천 원 위쪽으로 왔다가 다시 눌리면 고자락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해서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차익 실현한다. 왜? 프로그램 쪽이 들어왔는데 좀 불편하잖아. 4만 주 이상 들어오던 게 5만 주 가까이 들어오던 게 15,000주 3만 주 나가버리니까 여기서 여기 3만 주면 20만 원에서부터 20만 8천 원 4% 고 뺑뺑이에서 1, 2% 먹고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이제 15,000 주고 어찌됐건 수급 논리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으니 차분하게. 그래서 20만 4천 원 넘기고 나면 그때 문자를 샀어야 되나? 어찌됐건 넘기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타트로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대밀리면 절반 정리한 걸로 그 다음에 20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리고 안 깨지고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뭐 안 깨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 뭐 프로그램만 전체 수급인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 위주에서 보는 거고, 뭐 대단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기준이.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에이테크 솔루션 하나만 넣어주세요. 주주현황 넣어주고 그 주주현황 밑에다가 컨센서스를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나서 에이테크 솔루션에 주주현황 줄 테니까. 그리고 그게 2천만 주인가 그렇지 않나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8월 31일 상한가 가는 날 이렇게 포착되고 바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로바로 또 공략합니다라고 해서 16만 1,000원. 그리고 또 차익 실현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1시에 재편입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9월 1일 날. 그리고 9월 4일 날 월요일 날 또 편입. 또 편입. 5일 날 또 편입. 그리고 5일 날 편입은 이걸 빼버릴까? 그 다음에 5일 날 뭐 이것도 빼버릴까? 루닛 상한가 있으니까 그림 좀 냅둬놓을까 이거는? 빼버릴까? 넣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익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익도 필요 없어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다음날 또 보라는 거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6일날. 그죠? 매일 봐 우리는. 안 걸러. 계속 봐. 그러고 나서 이것도 무슨 뭐 수익 의미도 없지. 또 봐. 9일 7일날. 그래 맨날 봐. 맨날 보란 말이야. 그래 17만 9,800원?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속 9월 7일. 뭐 9월 7일도 뭐 오늘이 9월 8일이잖아요. 그죠? 10% 어제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1위까지 이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순위가 좀 밀려 내려갔죠. 왜냐면 주가가 둔화돼 버리니까 고점을 못 뚫고 그럼 전량 또 차익 실현. 얼마나 못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가 탈퇴. 그래 재편입할 수 있다. 왜 재편입 못하냐. 그래 재편입했잖아요. 18만 3,600원 아니지. 이거의 화면이 지금 언제 이게 9월 7일 어제잖아요. 어제 방송하면 어디서 이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 뭐 다 필요 없지 이런 거는. 방송에서 13시 방송에 편입할 수 있어요 라고 편입했잖아. 18만 1,700원에 그렇게 하고 어제도 13% 올라왔고 내일 또 보세요 라고 내일 또 보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 일봉의 기준에서 급증계 목표가 20만 원을 드디어 이제 넘겨준 거고, 자 이제 4천 원 넘기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스타트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넘겨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꺾이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못 견디겠어. 그럼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 못했더라도 20만 원 만약에라도 이탈되면 다 차익 실현으로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요 기준에 급증갭의 3차 목표 주가에 21만 5천 원의 설정 범위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뭐 요 부분 뭐 야간 방송인데 이거는 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1만 5천 원. 여기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뭐 박스 좀 쳐주세요. 밑에 가격에. 그리고 그 일봉 부분을 이제 여기서 잘라서 드리면 되겠죠. 21만 5천 원도 뭐 다 달았어요 이제. 자, 일봉 자르겠습니다. 일봉 자르면은 주말 내내 뭐 이거 틀어야 되니까 일봉 차트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려드린 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7월 달까지로 여전히 넓게 그려놔 드렸던 거고, 요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의 부분이 월등하게 형성이 되어 준 거고, 로고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자리에 좋아 그죠? 요 기준 그리고 11만 뭐 1,500원의 요 기준 좀 더 올릴까요? 요 기준 그리고 요 기준 아주 뭐 못 떨어지게 20만 8천 원까지 잘 또 올라와 줬습니다. 20만 8천 원. 그리고 바닥 라인의 기준에서 이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도 잡아갔던 거죠 우리가. 요 기준. 뭐 못 떨어져요. 아주 뭐 기가 막혀. 그리고 저 바닥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목표 설정 범위의 기준에 우리는 이렇게 잡습니다.
상승 이때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립 초록색을 박스를 쳐드린 거고, 이것도 이제 캔들 패턴 교육용 여기다 좀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오늘 뭐 원고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진 기준에서 요 장악형의 기준도 사실상 들여다보는 위치가 되죠. 거래가 터져 있는 장악 확인형의 기준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의 갭입니다. 요 갭에 대한 부분, 갭 상승이 나와 있는 이 갭에 대한 부분.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갭이 또 나온다면 또 기준점을 또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말씀드렸죠. 이런 데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계속 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려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1조의 기준 그리고 7천억의 기준 뭐 그런 식의 기준점으로 놓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범위 변동률의 제한적인 범위의 기준에서는 7천억까지도. 근데 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 지금 뭐 1위로 올라섰고 월등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래대금 1위. 요 흐름은 당연히 넘길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다 써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기준점의 목표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갭의 목표로 잡고 요 높이를 잡는다. 이게 이제 21만 5천 원이에요. 다 왔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또 저 갭에 대한 위치 설정 범위 말고도 주봉으로도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자, 고점 넘깁니다. 우린 뭐 라이브 방송에서 뭐 외부에서 뭐 차익 실현 됐는지는 모르겠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비중이 유지된 걸로 설정을 하고 고점 넘기면 수급 지금 3만 주로 다시 돌렸죠. 그럼 뭐 땡큐지. 20만 8천 원 넘기면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설정해 드린 건 차익 실현 설정해 드린 거고 이탈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 다시금 문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이 더 들어오고 20만 8천 원 넘기면 8천 원 좀 넘기죠. 매수 농담해라. 아니 뭐 장난치냐 지금. 이래서 내가 싫다는 거다. 왜 가파르게 주냐. 정신없게. 뭐 이탈 안 된 기준으로 설정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20만 8천 원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5% 편입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써야 되겠군요. 20만 8천 원 그리고 저 밀리면 정리해요. 다시금 넘기면 할게요. 20만 얼마예요? 8,500원인데 32,000 주니까 한 10만 주 들어오는 것도 보고 신규 편입자는 이제 5%만 요 자리에서 편입할 수 있다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20만 8,500원 고점이죠. 넘기면 이제 메시지 나갑니다.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내가 차익 실현했어요. 문자 나가면 따라하세요. 문자 안 나가면 뭐 굳이 안 따라하셔도 돼. 그렇게 해서 이 로그 차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8일 기준에 일본 갭의 3차 목표주가네요. 이게 3차 목표주가 기준에서 지금 11시 뭐 34분의 기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설정 범위는 또 고점 또 넘기겠는데 32,000주분이 안 들어와서 좀 짜증스럽긴 한데 21만 5천 원이라고 다시 또 올려드립니다. 주봉에 주봉으로는 이건 다른 거구나. 다른 거 빼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점 이탈이 안 된 걸로 설정을 하고 비중 있는 걸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절반이 정리가 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재편입 기준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문자 나가는 걸 기준 잡으세요. 그리고 주봉 기준의 흐름인데 주봉의 범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9월 1일 날의 기준이었고 진짜 올라왔고 9월 6일 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7일 날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 게 이게 로그 차트란 말이에요. 이게 로그 차트. 그래서 이 로그 차트의 기준을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월봉의 기준이고. 그래서 지금 이 로그 차트하고 일반 차트
일반 차트로 놓고 보시면 버거울 수 있어요. 지금의 위치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긴 그 위치에서 뭐 버거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들이 알아서 간다는데 그거를 뭐 못 가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땡큐 할 뿐이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로그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의 당장의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도 교육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당장의 기준에서도 들어올릴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와 주면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고 프로그램 없이 움직이면은 좀 불편한 거고. 그래서 요 로그 차트의 기준에 여기까지의 범위, 그러니까 로그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범위에 거래가 수반된다면 당연히 들어올려지는 폭의 기준의 흐름.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4,000원이 밀리면 그 차익 실현으로 잡고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또 프로그램의 개선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따라붙어요. 나머지 물량도 어디서 소진할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루닛이 24만 1,500원까지 돌립니다. 멋쟁이.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갖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고요. 루닛 멋쟁이야. 루닛 그죠? 루닛에 대한 자신감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차트 다시 다 들여다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그 차트를 똑같이 잘라서 드립니다. 로그 차트로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 이게 야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자리가 아직도 여전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죠? 아예 너무 좋아 행복해.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 다 됐어. 주력주도 힘들고 하이닉스도 짜증스럽고 진짜 뭐 12만원 넘기고 12만 9천원 간다라고 그냥 막 공격적으로 샀는데 저 녀석은 뭐 저렇게 밀려있고 윤정도는 저 언급도 안 하고 있고 4%나 밀려있는데 그죠? 근데 많이 버거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 종목은 뭐 시장 대비해서 오늘 좀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시장 대비해서 결코 문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지금까지 추이 추세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의 흐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 내용 다시 한번 낮장 파일로 다 올려드리세요. 하루씩 묶어서 하루씩 묶어서 낮장 파일 하루씩 묶어서 쭉 다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월봉의 급증갭 22만 5천 원의 기준 3차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22만 5천 원 월봉 급증갭의 3차 목표 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 그대로 그리고 바뀌는 게 없어요. 윤정도 거는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이 얼마나 훌륭하고 행복하고 야 소름 돋는다 진짜 윤정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소름 돋는데 여러분들도 소름 돋으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우리나라를 정화시킬 건 아니지만은 이 주식 바닥을 정화시킬 건 아니지만은 너무 심각할 정도여서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얘도 이제 사실은 월봉의 기준에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증계 얘도 똑같이 그걸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로그 차트를. 프로그램 매수가 제한적이네. 참 너무 답답하네. 아쉽네요. 좀 확 들어오지. 근데 이제 뭐 한 방에 아까도 들어왔었으니까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는 해보죠. 뭐. 그렇게 하고 요 캔들범이 거래대금의 기준도 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넘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위치에서 월초인데 거래가 둔화되고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의 이 엄청난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흐름이 여기도 갭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갭이 발생돼 있는 거고요. 요 기준에 거래가 당연히 다음 달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 범위 높이만 설정을 잡아도 요 기준이 얼마요? 22만 5천 원 수준이 된다. 얘도 로그 차트로 한번 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네. 윤정도 멋쟁이네. 예? 진짜 소름 돋습니다. 안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한데. 윤정도가 얄미우실 뿐이지. 예? 검색기 활용하세요. 나는 검색기 활용 안 하시는 게 더 이상해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검색기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어? 지금도 뭐 녹화하면서 제가 자 이번에 이달 되면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이 아니라 50% 이제 완전하게 매도가 된 것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라는 거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3시 거에도 소식이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신 만큼 흥분만 안 하면 돼.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만 하시면 진짜 좋은 장입니다. 지금 이런 초대박의 장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제대로 리딩을 못 잡아낸다면 당일의 기준에서 그래놓고 무슨 SBB 테크를 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방송 보면 다 소형 잡주 논하죠. 그잖아요. 대형주에서는 뭐 언급할 수 있는 대형주가 몇 개 없는데 언급을 못하니까 대부분 언급 못하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기서 아까 그 흐름에 강력하게 수급까지 감안하면서 매매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로그 차트로 봅니다. 로그 차트에 안 잘라도 되겠다. 뭐 로그 차트를 자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앞전봉 대비해서의 흐름을 기준 잡은 건데 원체적인 월봉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강연에 들으시고 이 강연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일단은 커리큘럼에 그 우리 기존에 8월 5일날 강의 내용도 다 집어넣으세요. 그때도 효주 씨, 다운 씨, 용철 씨 다 강의 본인들도 참여하세요. 그렇게 해서 HTS의 버전이나 MTS의 버전, 자동 매도의 버전 같은 것도 다 넣어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검색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내가 감으로 매매할래. 감으로 매매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가입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종목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가입을 했어요? 윤정도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느냐부터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는 그 종목 검색기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우리가 2차전지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량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떠야 돼요.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이게 26일이에요. 최고점 찍고 깨져 내려올 때 이게 얼마 매도세요? 89,300. 양봉이면 안 팔아. 근데 음봉으로 꼬리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팔잖아요. 지금 얼마? 78,000원이에요. 얘가 그나마 78,000원 다행이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꺾이고 나서 얘 7만 원이 깨졌어요. 단순간에. 27일 날 7만 원 깨졌잖아. 96,700원, 7만 원. 하루 만에. 얘는요.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됐어요? 584,000원 찍고 매도세인 저렇게 나오잖아요. 띵동 탈퇴하세요. 매도하세요.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돼 있냐고. 30만 원 이탈돼 있어. 29만 원이요. 29만 원 지금. 얘가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고 죽는 거라니까.
얘 얼마예요? 153만 원 찍고 나서 153만 9천 원 찍고 나서 100만 원이 깨져 있다니까 지금. 시가총액 우리나라 4위, 5위, 6위까지 올라온 애들이 얘네가. 그 매도 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매도 사인을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띵동 띵동 매도 사인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24일부터 우리는 다 판 거예요. 응?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저렇게 정리하시고 사실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는 방에 가입하신 지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저렇게 만약에 24일날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시면은 원활하신 분들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럼 또 산다니까. 다시 25일날 왜? 또 매수세이 또 나오거든. 검색기에서 25일날. 그러고 나서 26일날도 또 나와. 근데 야 이건 버겁더라고. 그 문자를 안 내보냈죠. 개별 매매입니다. 그리고 24일날 양봉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머리 꼭대기예요. 어깨에서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니 DX 같은 경우는 8월 30일이래요. 우리는 7월 말에 다 끝낸 거고, 7월 말에 31일까지 검색해 나왔고, 그 이후에는 포스코 DX 8월 21일부터 23일 또 25일, 그리고 31일 날 전량 매도까지 56,000원대. 그리고 64,000원 갔는데, 지금에 와서 2.5%를 손을 한번 더 대본 거라고 다시금. 검색계 기준에 나 자동 매도로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동 매도의 수식도 4가지를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동 매도에 대한 그 수식 범위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꺼내 볼게요. 여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26,000주. 프로그램 저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하여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은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설정하고 이탈되는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나 팔았어요. 다시 사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자 일자 여기서 뭐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비중 모자르시면 채우시고 많으시면 좀 일부 덜어내시고 뭐가 힘들어. 마지노선 이제 잡아놨잖아. 얼마로 잡아놨지 마지노선. 뭐 얼마로 잡아놔? 마지노선 20만 원으로 잡아놨으면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 매도까지 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손실 제한. 지금 마지막에 녹화되는 부분은 별도로 자르세요. 그래서 그 강연의 링크에다 넣으세요. 아니 뭐 종목 뭐 있어요. 막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지. 검색해서 떠서 들여다봤지 윤정두가 얘를 일일이 어떻게 보고 있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윤정두가 이걸 어떻게 맨날 시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냐고. 아니 검색기가 있으니까 낮방송도 나가서 야 검색기에 떴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안 떴는데도 악을 쓰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게 윤정두 노하우니까. 그 수식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바닥에서 돌릴 때 이 수식을. 지금 이탈됐죠? 저는 절반 정리된 거예요. 20만 원 깨지면 전량 정리된 걸로 잡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12만 4천 원에 13만 8천 원에 지금 20만 원 넘기면 7만 원 60% 포스코 DX의 수익. 얘기했잖아요. 제2의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하나 마이크론에서 잡아내자. 겁내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성공됐고 루닛 또 실패야?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다 돌려놨죠. 전일 대비 2% 빠진 거 3%. 전일 대비 3% 빠졌어요. 저 실패야? 검색기에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 HTS 버전을 받아가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받으면은 얘가 어디서 떴는지를 몰라.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샀더라도 탈퇴 신호 나오면 탈퇴해야 되는데 띵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핸드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띵동. 어제 방송국에 어제 이게 10% 이상 올라온 거 지금 2장에. 우리도 주력주에서 힘든 2장에 이거를 놓친다? HTS 버전 받아가셔야 되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교육부 VOD 7시간을 해드렸어요.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는데 둘 다 드릴 거예요. 7강을 해드렸어요.
5강에 7시간 7시간 하루에 다이렉트로 요거 다 받아 가셔야 되고, 요것도 재차 또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존의 그 커리큘럼 여기다 다 넣으세요. 기초적인 내용들 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증권사 임원께서 요것도 명확하게 그 답 좀 달라니까 종이에 적어서라도 갖고 오든가.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히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남도 오픈돼야 되는지 별도로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상무이사님께서 하여간에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자산 관리. 그리고 윤정도는 이날은 요 하반기 8월 달에 해드린 교육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강의 부분을 일정 범위를 대처하고, 그렇다 강의가 없으면 안 되죠. 윤정도 강의가 있어야죠. 이날 오시는 거는 HTS 버전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평생 제공이 평생 무료 제공 아닌가? 몰라,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페어먼트 펜트하우스의 그 기준이 잡히고, 페어먼트 CI 가져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 좀 잡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HTS에서는 어떻게 떠 있는지 20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 없어져 버리죠.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밀리니까 사라져 버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다시 20만 2,5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뜨죠. 바로 뜨잖아.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야. 진입 재진입 어떻게 할 거니?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잡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런 기준점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변동률에 대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화학 재진입 탈퇴, 뭐 유진 로봇 어제 기준에서도 만약 오늘의 탈퇴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일 물량들에 대한 책 실현은 다 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진입했는데 바로 탈퇴가 나와? 그럼 같은 자락이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뭐 보실 수 있다. 다만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고, 안 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요 내용의 설명은 조금 밋밋하긴 합니다만, 지금 또 떴죠. 이제 2,500. 우리는 5%만 갖고 있는 거예요. 5%만 들어간 게 얼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9만 7천 원. 그럼 19만 7천 원에서부터 20만 8,500원. 얼마야? 11,000원, 11,500원 올라왔네요. 맞나요? 아닌가? 잠깐만. 19만 7천 원이니까 맞네. 11,500원 올랐네. 한 5% 수익인 상태에서 나는 수익이 좀 작으니까 좀 차익 실현 일찍 해야 되겠다. 혹은 계속 뭐 재진입 나오는데 난 가져가겠다. 마지노선 뭐 20만 원으로 갖고 가겠다. 요게 이제 진입 띵동 탈퇴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 매도의 기준 꼭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검색기 뜨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자동 매도 수익 확정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차익 실현의 범위에 대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 올려드리고요. 절반 차익 실현된 걸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점 또 돌파할 때 수급이 형성된다면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은 잘라서 당연히 그 부분으로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